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두 번째 주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 네, 오늘은요,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분단. 이 분단으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만, 전두환,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결정에 국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까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은요, 먼저 언론을 통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다가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문 같은 데에다가 독자 의견, 그다음에 독자들이 기사를 써서 직접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사가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거를 신문에 실어주기도 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면 밑에 자막으로 뜨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활발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또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명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거, 대표자를 뽑는 선거나 또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뽑는 거는 선거고요. 찬반을 묻는 거는 투표입니다. 요즘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찬반 투표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경주에 그 원자력 폐기물을 짓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걸로 주민투표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 건 투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시위 및 단체 결성을 통한 참여가 있습니다. 1인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당을 만들거나 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서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나 단체 결성을 통한 참여는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시위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뉴스 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한 고등학생이, 우리 교육은 경쟁만 강조한다 하면서 자퇴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미션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미션 문제입니다. 역시 사회공책에 쓰고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분단으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 국가죠. 자, 그러면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산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향인 북녘, 북쪽에 갈 수가 없고 또 북쪽에 남겨진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무래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좋은 그 시선뿐만 아니라 좀 문화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 한번 볼까요?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쓰는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노래와 춤, 생활 풍습도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평등과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사회인 반면에 남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더 중요시하죠. 이런 문화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은 나중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된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를 살펴봅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지. 너네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알아서 살아가가 아니라 북한에서 쌓은 학력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과 남한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 미션 문제 나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문제를 쓰고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안녕.